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주 중요한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품하고 노후 준비를 막는 가장 나쁜 상품, 뭐 대표적인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주 최악의 대표적인 노후 준비를 막는 상품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막는 금융 상품 두 가지를 집중 해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장이죠. 보장인데, 젊어서는 사망 보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망하게 된다면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망 보장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는 또 나중에 은퇴 이후에 생존 보장이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노후 생활을 지속해야 되다 보니까 생존에 따른 은퇴 생활 내내 살아야 되는 그 생존에 따른 보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이나 기타 노후 생활비 조달을 충당을 해줄 수 있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그 젊어서의 사망 보장하고 늙어서의 생존 보장을요 간단하게 종신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유가족 생활 보장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생존 보장은 그냥 노후 생활비 줄 수 있는 연금 보험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아주 간단하게 신속하게 그 사망보장하고 노후보장 동시에 모두 폭망할 수가 있다는 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은퇴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 은퇴 준비의 대명사인 연금보험으로 과연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정답은요, 절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하겠습니다. 프랑스 말로 꼬망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말로 민나상, 이시오니 하지 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을 사야 된다면요, 과거에는 대부분 다 청약저축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이라든가 청약종합예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청약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입해서 소위 말해서 로또 당첨을 기대했죠. 청약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일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청약 열기는 좀 식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청약 예금이나 청약 부금을 넣는다고 해서 나중에 아파트 당첨이 됐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청약 예금이나 부금을 넣더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청약 예금, 로또를 기대하기는 좀 과거보다 힘들어졌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청약 예금이나 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돈만 많다면, 돈만 있다면 주택은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면 다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자를 하던 자기 연봉을 높이든 아니면 뭐 대박이 나던 이런 쪽으로 성공해야 되지 청약 예금을 넣어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은퇴 준비도 연금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일부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돈만 있으면 은퇴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워런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재벌입니다. 현금 부자, 금융 부자입니다. 주식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금보험에 목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돈만 많으면 노후 준비는 필요 없는 것이죠. 항상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연금보험도 필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부부가 국민연금만 가입 강화한다면 노후 준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 200%, 300% 아니면 500%, 1000%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꼭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연금에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얹어서 노후 생활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연금보험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일말의 도움도 추호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 필요 없고요. 다만 국민연금만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든 아니면 장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나서 돈을 많이 벌면 되겠습니다. 결국 은퇴자산 확보를 위해서 강력한 돈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돈을 많이 벌 기회를 놓치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물가를 반영했을 때 똥값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판매인들이요. 간혹가다 이런 비교를 합니다. 은퇴 시점에 매월받는 연금 100만 원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은퇴 시점에 6억 원의 일시금, 현금이 더 중요한가? 은퇴자금이 더 중요한가 하고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퇴 시점에 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요. 매월 받는 100만 원의 연금이 훨씬 더 낫다. 그것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은퇴자금 6억 원 일시금을 갖고 있다면 투자를 잘못해서 홀라당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야금야금 뺏기게 된다. 그러니까 연금이 더 좋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은퇴 시점에 6억 원보다 연금 100만 원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혹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혹자는 매월 받는 연금 100만 원이 세후 연이자율 2% 가정 시 일시금 6억 원하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후 이자율이 2%라고 하는 것은 2.5% 세전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4%도 육박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세후 이자율이 2%라고 했을 때 6억 원의 2% 하면 어떻습니까? 12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1년으로 12개월로 나눈다면 매월 100만 원이다. 결국 매월 100만 원 받는 연금액이 일시금 6억 원하고 동일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연금 100만 원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거치된 일시금 6억 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강변하는데요. 정말로 완벽하게 틀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은 매월 100만 원 받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연금 준비금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최저 보증 기간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지급할 수는 있겠죠. 가령 20년 최고 최저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90세까지 25년 동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최저 보증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5년 남겨놓고 죽었다면 5년치는 더 줄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연금 받다 사망하게 된다면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요, 6억 원을 만약에 예치를 했다. 그러면 이자만 받으면서 생활한다 이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자만 받다 생활하다가 언제 죽더라도 일시금, 원금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금 6억 원이 매월 100만 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6억 원을 일시금을요. 6억 원의 일시금을 단순하게 25년 동안 노후 생활비로 충당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6억 원을 금고에 넣고 25년 동안 300개월 동안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매월 200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세금 하나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 대비해서 2배나 더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6억 원을 일시금을 투자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쓰게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가령 매월 200만 원씩 노후 생활비를 쓰면서요. 매년 4% 투자한다고 가정한다면은 26년 후 90세에는요. 5억 3,602만 원을요. 풍족하게 쓰면서도 유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있죠. 이 얼마나 행복한 플랜입니까? 또한 연 8%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매월 200만 원 쓰면서 26년 후 90세 시점에는요 21억 9천만 원 이상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연금보험은 100만 원 받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겨줄 수가 없고요. 혹시라도 최저보증기간 5년치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건 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금고에 넣고 써도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2배 이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그 금액을 쓰면서도 자녀들한테, 유가족들한테 상속 재원으로 엄청난 금액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맞벌이 부부인 30세인 부부가요, 종신보험을 그 각각 2억 원씩 보장받는 금액으로 해서 85만 원을 가입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노후 생활, 그러니까 생존 보장을 위해서 연금보험으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이나 정신보험을 285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이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를 통해서 사망보장하고 생존보장을 동시에 만족했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생존보장하고 사망보장을 동시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히 잘못된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으로 20년 동안 2억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월 85만 원을 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85만 원을 낼 필요가 없죠. 2억 원 보장받으려면요, 65세 만기 20년 납 2억 원 보장을 해주는 순수 소멸성 정기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부부는 합쳐서 8만 1,600원만 내면 사실상 65세까지 35년 동안 2억 원씩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85만 원을 내는 것이죠. 거의 10배 이상을 더 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정기보험을 가입했다면, 8만 1,600원만 가입했다면 나머지 종신보험과의 차액 76만 8,400원은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그것도 20년 동안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15년 동안 그 은퇴 시점까지 또 예치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65세 이후엔 또 평생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망보장도 받으면서 투자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이 가져가야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1인당 100만 원씩 20년 납 15년 경과 후 65세 시점에 각각 5억 129만 원의 연금 준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시율 3.13% 수준인데 현재는 2.4%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원보다 훨씬 더 적은 준비금을 갖게 되겠지만 일단 5억 원 정도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1인당 매월 185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 100세 보증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부부는 37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65세 시점에 매월 370만 원의 현재 가치는요, 물가 상승률 2.5% 가정 시에 35년 뒤에 받는 거다 보니까요, 370만 원이 아니라 156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370만 원을 계속 받는데 90세, 100세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90세 시점은요, 현재 가치는 82만 원, 100세 시점은 64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노후 준비 제대로 된 게 한 푼도 없겠죠. 64만 원 가지고서 어떻게 한 달 동안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물가 상승률이 5%로 상승한다면요, 그 65세 시점의 현재 가치는 67만 원밖에 안 되고 90세 시점은 35만 원, 100세 시점은 충격적으로 2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세 부부가 매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20년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는 거의 실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100세 이상 더 살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7% 8%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똥값, 그 휴지 조각도 되지 않는 생존보장, 바로 노후생활비 조달을 연금보험에 맡긴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바로 여기서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해지한 이후에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을 은퇴자산 축적을 위한 투자 활동을 강화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김 저의 저서가 좀 많이 있는데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하고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를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이북으로 제가 판매 중이니까 저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8,500원, 7,000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물 가격은 것보다 조금 더 비싸지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싸다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하네요. 10,000원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을 계속 가입했다면 65세 시점의 적립금은요, 종신보험 환급률을 120% 가정했을 때 2억 4,480만 원이고요. 연금보험까지 합쳐갖고 연금보험은 약 10억 원 정도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12억 5천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하지만 정기보험 8만 1,600원을 가입하고 나서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가입할 돈으로 투자한다. 277만 원 가지고 20년 동안 연사 앞으로 투자하고 15년 거치했다. 그랬을 때는요, 65세 시점의 적립금은 18억 4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이렇게 솔루션을 통해서 정기보험 가입하고 투자했다면 5억, 거의 6억 원 정도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 가입 시에는요, 35년 뒤에 매월 370만 원을 받지만 투자를 했다면요, 65세 시점에 적립금 18억 4천 53만 원에서 매월 노후생활비를 인출해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고에 놓고 그냥 투자하지 않고 쓴다고 했을 때는 무려 그 투자하지 않고도 590만 원씩 매월 쓸 수가 있으니까 연금보험 대비해서 220만 원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준비금은 보험사가 운영하고 가입자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70만 원밖에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18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얻은 돈을요, 그 맡겨놓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투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5세 시점에 그 18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적립금을 개인이 만약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요, 투자한다고 했을 때 매년 4% 투자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그 90세까지는요, 놀랍게도 매월 920만 원이라고 하는 월 생활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370만 원 대비해서 거의 2.5배 더 많이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노후 생활비로 물가상승률 2.5%를 적용했을 때도 388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준수한 금액으로 충분하게 투자하면서 현재 가치의 그 연금을 노후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370만 원밖에 안 되고요. 2.5배 작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는 몇십만 원도 안 되게 물가를 반영했을 때 똥값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이러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씩 투자하고도요, 90세 시점 되는 시점에는요, 상속재산으로 조금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를 남겨줄 수가 있겠죠. 물론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 3천만 원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자녀들한테 남겨줄 수 있고 부부는 충분하게 풍족한 노후 생활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좀 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연 8%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12억 4,738만 원밖에 적립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그 277만 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투자 8%를 했다고 했을 때 65세 되는 시점의 적립금은요, 51억 7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려 40억 가까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연금보험은 매월 370만 원의 연금액을 부부가 받게 됩니다만은요, 그 투자했을 때는 65세 시점에 준비금에서 매월 노후생활비로 인출해 쓰는 경우 아무런 투자도 안 했다고 했을 때 무려 1,724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대비해서 무려 1,354만 원을 더 많이 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매년 8%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매월 1,724만 원을 인출해 쓰면서도요, 그 매년 8% 투자를 지속한다고 했을 때 1,724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도요, 726만 원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쓸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쓰면서도 연 8% 투자한다면 90세 시점에 혹시라도 사망하게 된다면요, 놀랍게도 204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90세 시점에 204억 원요, 현재 가치로 2.5%로 환산해서 물가로 할인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치로 무려 4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물릴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가입해서
생활보장을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투자를 지속해서 엄청난 노후생활비와 상속재산도 동시에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막는 비효율적인 상품은요. 바로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에 대한 가입을 고민하면 안 되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당장 해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다고 해서 종신보험 가입하고 연금보험 가입한다면요. 그리고 제 말을 듣고 나서도 해지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그야말로 천양지차의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0세에 그 맞벌이 부부가 평생 부자 될 기회를 놓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퇴 준비와 자산 관리 모두 실패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노후 준비를 막는 것이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이다. 떠나서 그 두 가지 상품은요, 나의 부부의 가족의 부자 될 그런 기회를 모두 날리게 되는 아주 최악의 그 독소인 그 자산 관리에 독이 되는 보험 및 금융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자산 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녀 증여시 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종소세 절세,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 그리고 자녀에 대한 자산 증식 지원, 노노 상속을 회피하는 방법들, 평생 소비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들, 100년간 투자 잘하는 방법, 100년간 세금 피하는 방법. 이 방법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VIP 컨설팅 3,400여 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민들은 단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바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이 플랜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종소세, 양도세, 소득세를 완벽하게 절세할 수가 있고요. 가족투자법인이라고 하는 NGP 플랜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원함으로써 연투자 수익률 벤치마크 수익 6%, 8%, 10% 아니면 그 이상을 항상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할 수가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및 소득화 전략도 마찬가지로 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소비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해주면서 법인 비용 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세도 가능하겠죠. 건강보험료를 평생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펼쳐서 여러분 가정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의 100년 동안에 정말로 엄청난 금액을 절세하고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는요, 3대가 아니라 30대, 3,000년 동안도 충분하게 절세와 투자 관리가 동시에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NGP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가지고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려라. 수십억,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NGP 플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첫 번째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가 되겠습니다. 5시까지지만 보통 2시간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소는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 60m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01번을 타고 여성회관 또는 한진아파트 201동에서 하차한다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성회관에서 대강당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제게 5만 원을 입금해 주시고 성함하고 핸드폰,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제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007-210337-736 김상수 계좌로 5만 원 입금해 주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콘스탄트 김의 저서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사인해서요. 아니면은 이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북으로 전할 때는요, 2개의 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해 하셔가지고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할머니, 어머니로 거듭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의장 약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호선 한성대 입구역 6번 출구에 바로 나오시면 60m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01번 마을버스를 타신다면요, 바로 그 여성회관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5, 6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그 은퇴 준비, 자산 관리, 부자 될 기회를 막는 금융 상품, 보험 상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대한 말씀이고요. 다른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평가 분석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반드시요. 노노상속을 피하고 그리고 상속세 절세 증여세 절세, 각종 세금을 절세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그 가렴주구를 횡행하는 정말로 포악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100년, 200년, 300년 동안에 안전하게 내 재산을 지키고 노노상속을 피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도 충분하게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